오늘은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달 바뀌는 총비용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이제부터 매달 ETF 연구소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수료를 비교할 ETF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미국 대표 상품인 나스닥 100,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최근 보수 전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과연 어느 운용사가 가장 저렴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 요청해주신 인도 니프티 50도 비교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ETF 총보수를 보고 수수료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두 개가 더 있죠.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입니다. 세 개를 모두 합해야 우리가 지불하는 총 비용입니다.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는 매달 바뀌고 별도로 찾아봐야 해서 번거로운데요. 그건 제가 할 테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달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달의 총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P 500 ETF입니다. 요즘 보수이나 전쟁으로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운영사가 가장 저렴한 보수를 측정했는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라이즈가 0.17%로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으로 에이스, 타이거, 코덱스, 솔입니다. 왼쪽에 회색 막대를 보면요. 타이거의 총보수가 높게 측정되어 있죠. 최근에 보수를 낮췄는데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총보수를 추가로 낮춘 코덱스와 라이즈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건데요. 모두가 보수를 낮춘 데이터는 다음 달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총보수가 아니죠.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에이스는 총보수는 높은 편인데 매매 중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 비용이 낮죠. 이렇게 전체 총 비용을 누가 잘 관리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로 해지 상품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 약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저렴한 총비용을 보여주는 운용사는 코덱스입니다. 0.26%이고요. 앞에서 봤던 일반 상품보다 0.03%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라이즈도 0.28%로 다른 운용사보다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와 키움은 해지 상품 총비용이 높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P 500 전체 ITF를 놓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비용이 0.17%에서 0.53%까지 범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여도 어떤 상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총비용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잘 보고 투자해야겠습니다. 일반 상품에서 총보수가 저렴한 운용사는 라이즈와 에이스이고요. 해지 상품에서는 코덱스였습니다. 현명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스닥 100을 보겠습니다. 일반 상품을 먼저 보면요. 총비용이 전체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총비용을 보여주는 운용사는 라이즈이고요. 다른 ITF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타이거와 라이즈의 총비용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0.09%입니다. 이것 때문에 종목 교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체 시에 거래 수수료가 발생되고 혹시라도 잘못 매수하게 되면 더 비싸게 매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차이는 그대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매수하는 겁니다. 나스닥 100도 해지 상품을 추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해지 상품은 두 개가 있는데요. 코덱스와 키움입니다. 둘의 총비용 차이가 큰 편인데요. 그 차이가 0.23%나 됩니다. 0.1% 이상 되면 종목 교체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100 전체 상품을 놓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비용이 0.17%에서 0.48%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0.2%보다 낮은 보수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3개입니다. 코덱스, 라이즈, 에이스이고요. 나스닥은 전반적으로 보수가 저렴하게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보겠습니다. 최근 절세계좌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이 되지 않아 이탈한 투자자가 많은데요. 그래도 배당 성장률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총 비용을 확인해 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이거가 가장 저렴합니다. 0.136%입니다. 실은 4개 운용사는 모두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앞에서 봤던 S&P 500과 나스닥 100보다 훨씬 낮죠. 처음 보수이나 전쟁이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회색 총 보수를 보면요. 4개 운용사 모두 작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총 비용을 가르는 기준은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타이거의 매매 중개 수수료가 적게 잡히면서 최저 비용이 됐습니다.
지난달과 현재의 총 비용은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볼게요. 타이거와 에이스는 낮아졌는데 코덱스는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운용사는 코덱스였는데요. 이번에 타이거가 역전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코덱스가 처음에는 비용을 낮춰 자산 규모를 키웠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장 이후 지금까지의 총보수를 비교해보면요. 타이거가 처음에 보수를 낮춰 많은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보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작년 6월쯤에는 총보수가 거의 비슷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코덱스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출시했습니다. 타이거의 전략을 그대로 코덱스가 따라하는 모습이죠. 처음에는 총비용이 낮았었는데 이제는 모두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실은 총비용이 0.15%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건데요. 점점 비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네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도 증시를 보겠습니다. 최근 인도 니프티 50에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총비용이 가장 저렴한지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운용사는 키움입니다. 0.38%인데요. 총보수는 높은데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저하게 낮은 모습입니다. 키움은 합성 상품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비용이 가장 비쌌었는데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세 개 종목 모두 비슷한 수준의 총비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굳이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수료를 비교했습니다. ETF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찾아보고 분석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ETF 연구소장 수페였습니다.